자, 이제 오늘은 상위 업 스타일을 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먼저 상위 업 스타일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길을 나서면 목적지가 있듯이 뭔가를 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림머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면서 형을 잡으려고 해서 그래요. 이미 형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의 그 틀에서 내가 메꿔가는 겁니다. 어떻게 메꿀 것이냐. 거기에는 이제 작업적인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는 블로킹에서부터 필요에 따라서 백홈을 넣으면서 그 형을 메꾸기도 하고 싱을 넣어서 메꾸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법으로 따서 메꿀 것이냐 꼬아서 메꿀 것이냐 놀로 메꿀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어쨌든 형태를 만들기 위한 다 과정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형에 대한 인식이 보다 명확. 그래서 계란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계란형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가 넓어야 돼요.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형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에는 분류를 하기를 상위 내추럴하고 상위 양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상위 내추럴은 이런 브로킹에서 기본 틀을 말씀드립니다. 자꾸 싱을 올리고 이렇게 걷어 올라가는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상위 내추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나 양감, 상위 양감은 기본적으로 이제 백홈에 의해서 이런 면에 대한 볼륨을 잡는 거죠. 블록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형식이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면의 연출에 있어서 백홈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걷어 올리는 형식들이에요. 물론 이러는 과정에 약간의 백홈식은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 틀에서는 섹션을 좀 잘게 나누면서 나름의 면에 대한 질감적인 느낌을 포인트로 두고서 연출하는 방식이고 보통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 머리는 이런 면에 볼륨감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을 잡고자 한다면 섹션이 좁아서는 볼륨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섹션들이 큽니다. 사이드 영역, 그렇지 않으면 백사이드 영역 이렇게 커요. 내추럴 타입은 같은 사이드라도 사이드에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 양감은 보통 사이드로는 나눠질 수는 있지만 보통 큰 영역적으로 진행을 하고 후두부의 볼륨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추럴 타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근본적으로 형의 틀은 크게 보면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 할 때도 약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상위 스타일에 있어서의 형태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커트를 하던 두 상에 동그랗게 놓이면 다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스타일은 동그랗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의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죽은 거고 이렇게 네모난 것은 이렇게 산 거죠. 우리 사람들은 턱이 넓어요. 그래서 계란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계란형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가 넓어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조각하듯이 큰 틀에서 깎으면서 형을 만든다 이런 마음.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안의 이미지죠. 물론 나름의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짧은 머리 개념으로 보면 짧은 머리에서 두상이 동그라면 우리가 샘레이어 자르면 둥그렇게 떨어지죠. 요즘 샘레이어 컷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그라스성 컷을 이루죠.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측두부의 볼륨을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머리에서 기본적으로 이 높이에서는 구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높이에서는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볼륨이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직선적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 높이에서 적당히 굴려가면서 이제 맞춰주는 거죠. 둥그러지는 느낌이 있지만 이게 확 돌아서는 안 된다. 두상과 같이 돌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어떤 스타일이든 기본 이 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물의 벽면이라면 포인트가 놓이는데 포인트는 위에 놓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놓인다 생각하면 돼요. 각에 걸치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하면 포인트가 여기에 놓이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이 각에 걸치는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간다. 소라의 스타일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소라의 특징이 되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상위의 스타일의 기본 특징이라면 소라도 상위의 특징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올림머리는 유럽의 그 어떤 문화죠. 업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각 민족마다의 올림머리라고 하는 건 있죠. 우리나라도 올림머리가 있고 중국, 인도 뭐 다 올림머리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기본 틀은 우리가 옷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 옷이 아니죠. 서양 옷의 모양새를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서양 옷이다, 양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라머리라고 한다면 중세 여인들의 그 헤어스타일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에는 쪽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봐서는 소라머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머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과정에 우리가 이제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생겼겠죠. 그래서 소라머리는 어찌 보면 여인들의 이 거추장스러운 머리를 어떻게 그냥 깔끔하게 좀 정리할까 싶은 그런 욕구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라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좀 내추럴한 성향, 인위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라의 머리의 흐름은 수평적 흐름을 가져야 돼요. 위로 올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머리 흐름이 사선적이면 잘 예쁘게 말려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소라는 기본적인 머리 흐름이 수평적 흐름을 갖는다. 그리고 소라는 기본적으로 큰 볼륨을 갖지 않는다. 백홈을 막 넣어서 이렇게 팡팡한 그런 볼륨을 갖지 않는다. 소라는 이렇게 후두부를 강조한 스타일이에요. 이 소라의 기본 베이스는 제가 얘기한 이 높이에서 형태를 이루면서 이렇게 연출된 게 기본 소라다. 소라다 그러면 좀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끝머리가 나중에 이렇게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를 좀 다시 한번 보면 상위 업스타일에 소라 베이스를 많이 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위로 올라간 머리 조금 하드한 타입이다 그러면 소라 베이스가 한 80%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뒷머리는 다 소라 유형으로 연출하고 이제 끝머리 사이드 연출하고 끝머리 연출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소라 스타일이라고 하진 않죠. 단지 이 바디를 소라를 연출한 겁니다. 소라뿐만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에서는 볼륨 포인트가 3개 있다고 했어요. 햄라인의 부분에서 볼륨이 살아야 되고 백 포인트가 살아야 되고 골든 포인트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연결한 게 기본 소라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상의 업스타일의 기본 바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상에 어울리는 이 전체적인 실루엣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자, 골든 포인트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 방향성을 가지니까 여기가 평행을 딱 긋고 동그라미를 쭉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볼륨이 여기가 이제 바디예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상에 어울리는 크기는 이런 크기를 가져준 게 가장 이상적인 크기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머리에서 나중에 끝머리를 연출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실루엣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적당할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선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 흐름이 벌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이쪽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머리는 이 정도가 적당한 크기다. 딱 지금 봐도 안정감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크기에 대한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안 맞으니까 좀 생뚱맞은 스타일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무 이렇게 앞으로 온다든가 너무 조그맣다든가 너무 이렇게 클 수는 좀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클 수는 있지만 조그매져서는 안 돼요. 이 바디보다 더 포인트가 조그맣거나 이 연결선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실루엣의 라인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진화 과정, 소라는 이렇게 진화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더불어서 이 올림물의 특징, 소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소라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짧던 길던 형태는 똑같죠. 머리가 짧던 길던 물론 소라가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짧은 머리도 이 똑같은 실루엣을 가져야 되고 머리가 양이 많고 길어도 똑같은 실루엣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 길이에 따라서 소라가 되어지는 과정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짧은 머리 소라 올리는 방법, 미디움 길이 올리는 방법, 롱에서 소라 올리는 방법
그리고 내가 또 끝머리를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과정은 다르지만 끝나는 결과, 형태적인 것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배워지는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발 조건들에 따라서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작업 과정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잘 똑같이 한다라고 해서 소라가 되느냐. 물론 저하고 같이 했을 때 모발 조건이 고객과 동일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적인 취향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연출이 되겠지만, 막상 내가 연출하려고 할 때는 모발 조건이 달라지고 고객의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게 결국은 내가 대응 능력을 가져줘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봄으로 해서 달라지는 거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죠.